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질문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예술가의 자기복제에 관한 건데요. 질문이 예술가들의 자기복제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들의 아이콘이 되는 스타일을 극작가의 개성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같은 작업만 반복하는 자기복제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자주 했는데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명확하게 자기 복제 막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섞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를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술가의 자기 복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영상들을 검색을 해보거나 그러면은 대부분 다 비판하는 쪽에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복제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기 복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갖게 되느냐에 대해서부터 사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냥 자기 복제는 나쁜 거다는데 어디까지가 자기 복제인가 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어 제가 이것도 했던 얘기긴 한데 대학교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셨었는데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게 사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영상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했었던 작업이랑 다른 작업들 뭐 아니면은 뭐 안 해봤던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해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했던 거랑 다른 거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것저것 애들이 가져와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는 새로운 거라고 했는데 다들 저거는 제 같은 작업을 가져왔다. 다 비슷한 작업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작업이라고 하는데 남들이 봤었을 때는 이건 최승윤스럽다. 저거는 누구스럽다. 그런 작업들을 가져온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자기 복제 중인 작가에게 왜 자기 복제만 하냐?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내가 자기 복제를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복제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할 텐데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요. 나는 자기 복제 중이 아니다. 나는 자기 복제 중이다.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복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을 수 있냐면은 오히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매번 너무 다른 작업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입장에서 너무 놀라는 거죠.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작업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나는 이게 너무 작업이 중구난방인 게 아닐까? 근데 작업이 남들이 어떤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작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놓고 나는 완전 자기 복제를 하는 거야 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제가 아예 이거에 대해서 전시를 한 적도 있죠. 자, 벌써 이게 2018년이니까 4년 전 전시인데요. 이게 101가지 개성이라는 전시입니다. 101가지 개성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요게 완벽하게 자기 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세태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특성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제 작업의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작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제목에도 그러한 의미를 항상 포함을 해놓는데 모든 것은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우리가 강아지의 순혈통이 있고 순수하지 않은 혈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서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사람들이 인기 있어 하는 좋아할 만한 개들을 조합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 교배를 시켜 가지고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서로서로 교미를 해 가지고 똑같은 강아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작품들을 봤었을 때 '뭐야? 다 똑같은 작품만 101개가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포메라니안을 키우는데 남들이 봤었을 때 포메라니안은 다 똑같아 보일 거예요. 그죠? 야, 포메라니안 다 똑같이 생겼는데? 게다가 포메라니안은 털이 이렇게 생겼고 뭐가 이렇게 생겼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특징도 다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지만 포메라니안 순혈통이야 라고 하지만 그 강아지의 주인들은 강아지가 수백 마리가 있어도 내 강아지는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아니 다른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못 알아봐요, 내 강아지를. 자, 요 작업을 할 때도 이게 어땠냐면은 한 절반 이상 정도 이게 작품이 판매가 됐었는데 이 작품들에는 제목이 없었어요. 이 작품들 중에서 누군가가 작품을 골라서 소장을 하면은 그 제목을 이 작품에다가 달아주고 소장되지 못한 작품들은 제가 직접 폐기 처분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 작업은 살아남았고 요 작업은 폐기 처분이 됐어요. 이 작업이랑 이 작업이랑 뭐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누군가에게 소장이 돼서 사랑받게 되는 작품이 됐고 이름도 가질 수 있었는데 얘는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폐기 처분됐어요. 그럴 만한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간 사회나 다른 여러 것들도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세상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이 전시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저거 작품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겠지만 이 전시에 와서 직접 작품을 고르시는 분들은 제 딸은 어떤 전시보다 정말 신중하게 작품을 고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거를 돈 내고 사고 이름까지 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차이가 점점점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누가 상점에서 1달러 아니 뭐 과자 한 봉지를 훔쳤다. 아니면은 전쟁 중에 그냥 누가 노상방뇨를 했다. 이게 뭐 뉴스가 될까요? 사실 뭐 경찰이 옆에 지나가서 노상방뇨를 해도 전쟁 중에 신경도 안 쓰겠죠. 근데 평화로운 세상에 노상방뇨를 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 되고 뭐 벌금도 내고 막 어떠한 경우에는 그게 뭐 시발점이 돼서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에 따라 다른 건데 이번엔 제가 시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종교화, 중세시대 종교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시대에 또 우리가 보면은 무슨 양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뭐뭐 양식, 또 뭐가 있나요? 뭐 무슨 니즘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어떤 양식에서 그 당시에는 어, 약간 좀 비슷한 화풍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시대별로 사실은 작가를 구별하기 어려운 그림도 많이 있어요. 그죠? 약간 뭐 모네 마네 시절 막 이럴 때도 보면은 사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차이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럽의 같은 시대의 작가들은 좀 비슷해요. 물론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아주 전문가라고 하면은 디테일한 그 작가의 시대별로도 작품이 다르고 그래 보일 수 있겠지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 그 작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다 개성이 있게 보였겠죠. 우리가 봤었을 때는 다 비슷했는데 더 크게 가서 원시 시대 벽화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는 뭐 사람의 차이는 생각할 수가 없고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렸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 시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봐요. 한 가지 더 아주 극단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2001년? 2001년이었나요? 2001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홍대 입시를 했었을 때 제가 떨어지고 재수해가지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시험장에서 그때 석고수채화를 그리고 1차 합격하고 최종 탈락했어요. 자, 그 당시에 이렇게 입시 시험을 보면은 바닥에 쫙 깔아놓고 1차 통과된 거 쫙쫙쫙 이렇게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대 입시 잡지에 그 장면이 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1차 합격한 것들을 이렇게 멀리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안에서 아주 콩알만하게 그게 무슨 뭐 A4에 전체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진 한 장에서 작은 사진 속 수십 장의 1차 통과 작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미술학원 친구인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승윤아, 여기 네 그림 있어. 그래서 그래서 봤더니 제 그림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줄리앙에다가 양파링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제가 이렇게 반측면을 그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주제를 놓고 어떤 측면을 그렸는지 제 친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화풍을 보고 안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입시미술이라고 하면은 게다가 석고수채화 정도 하면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1차 합격한 정도, 그러니까 너무 못 그리면 그 차이가 나겠지만 1차 합격한 정도로 가면은 사실상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이게 뭐가 다른지 전혀 감도 안 잡히고 게다가 엄청나게 멀리서 본 거잖아요. 그것도 작은 사진으로 봤는데 그걸 제가 알아본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입시를 했었던 친구들이 알아봐요. 왜냐? 우리 학원 화풍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제 화풍이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 화풍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다른 학원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 학원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다른 학원들을 봤을 때 야, 저희 굿모닝 애들은 그냥 다 똑같이 그리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는 개성이 각기 다 달라요. 이런 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어떠하게 기준을 나누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보일 수도 있고 똑같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제 작품의 주제이기도 한데 모든 것은 같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돼요. 이것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뭐 지역별로 너무 다르다. 막 뭐 경상도 사람 다르고 전라도 사람 다르고 서울 와서도 강북 강남 사람 다르고 강남에서도 저 동네랑 여기랑은 달라. 강남 상구에서도 야 우리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방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서울, 경기도도 다 서울이야. 예? 저 서울 갈 때 갈게요. 저 여기 고양시인데요. 거기도 서울이죠. 뭐 이렇게 생각의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파고 들어가면은 자, 제가 은평구 사는데 은평구 집값이 다 똑같냐? 아니에요. 저희 집은 엄청 싸고 저 중심지는 엄청 비쌉니다. 그래도 통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텐데 자, 기준에 따라서 자기 복제라는 거는 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복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복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결과물이 자기 복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아예 다른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뭐 비슷한 얘기는 한데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자기 복제. 자, 그런데 내가 자기 복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교수님이 과제를 줬었던 아예 다른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봤었을 때는 자기 복제처럼 보이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거랑 똑같은 걸 해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시각적인 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개념이 같으면은 또 같은 작업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같은 경우에도 그 핏줄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하나로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던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최승윤이라는 사람은 누군가가 봤을 때는 자기 복제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봤을 때는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제 그림을 사시는 분들은 원하는 도상이 있어요. 네. 아, 나 요런 게 좋은데? 근데 또 제가 또 많이 듣는 얘기가 최승윤 작가 옛날에는 파란 작품 많이 그리더니 요즘에 색깔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네요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파란색 그림만 그린 적이 없어요. 네, 이게 2017년 초기작부터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파란색 색깔들이 다양합니다. 이게 제 초기작들부터 이렇게 있는데 2018년, 19년. 네. 그러니까 파란색이 기본 베이스로 제가 하는 역설의 가장 기본 색이니까 그렇게 파란색이 조금 더 비중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그림입니까? 같은 그림입니까? 제가 하고 있는 반대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이 작업과 이 작업은 다른 것이냐? 그렇지만 심지어는 작품 제목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둘 다 반대의 역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죠. 저는 그래요. 예술가의 자기 복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복제를 안 하는 거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복제에 대해서 되게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복제가 어디부터 자기 복제고 어디까지가 자기 복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디까지가 빨갱이에요? 뭐 사촌이 빨갱이면 너도 빨갱이야.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부모가 빨갱이여도 이게 사람이 빨갱이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예시를 들어가면 갑자기 너무 예시를 잘못 들었다. 또 다른 걸로 하면은 어떠한 그 음악가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뭐 심한 경우에는 노래가 너무 비슷한 경우도 있죠. 뭐 AC/DC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면은 수십 개의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이 다 똑같거든요, 노래가. 물론 파고 들어가면 다르거나 그러긴 하겠지만 자, 이번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인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인정신에서 우리가 뭐 맛집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변함없이 같은 퀄리티, 맛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세상에 풍파에 같은 것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되게 쉬울 수 있겠지만 내가 뭐 인생에 되게 힘든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막 중간에 전쟁도 나고 막 이렇게 지역도 옮겨가고 막 그러는데도 똑같은 뭔가 뭐 예술품을 만들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똑같은 것을
똑같은 퀄리티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그런 걸 장인이라고 부르는데 전 이것도 굉장히 대단할 수 있는 거라고도 봅니다. 자,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세상은 가만 있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거 있죠? 뭐라고 하지? 그거를 그 역마살 그런 거 있잖아요. 역마살. 그러니까 야 어떻게 맨날 똑같은 인생을 살아? 나 그런 거 싫어. 그래서 사람도 성향이 매일매일 돈을 적게 벌더라도 출근하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매일매일 다른 거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작은 변화가 있어도 자기한테 큰 변화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고 변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급격한 변화가 아니면은 변화가 되게 좀 그런 거죠. 근데 급격한 변화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패턴이 되고 그것 자체도 멀리서 봤었을 때는 그냥 제자리 걸음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술계에서 어떤 느낌이 벌어지냐면은 복제하는 작가가 자기 복제하는 작가를 비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되게 우스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렇습니다. 정치인들도 보면은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의 비리를 비판하고 자기 복제를 하는 작가는 자기가 자기 복제를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 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거를 다 다르게 봐주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작업도 누군가가 자기 복제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 자기 복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제 주제 자체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외계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인간과 개미도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야, 비슷하던데 걔네들 행동하는 게 뭐 외모가 뭐가 중요해. 크기가 뭐가 중요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팝아트의 개념으로 해서 팝아트 자체는 애초에 공장형으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작업이 팝아트가 아니고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작업인데 어, 내가 아닌 손으로 복제하는 경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제 작업의 모든 것을 어, 제가 직접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제 작업의 방향과 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경우엔 굉장히 궤변도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작가가 작품을 하는데 어시스턴트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어시스턴트가 하는 게 있고 내 작업 자체가 밑바탕이라든가 기본적인 거를 하고 내가 나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예를 들어 나중에 밑에 이렇게 제소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맡길 수도 있다고 봐요.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 그럴 수 있죠. 근데 조수에 따라서 화풍이 달라지는 사람과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좀. 네. 조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데미안 허스트나 아니면은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공연이 아니라 그로 밝힘. 난 내가 손 안 대고 조수를 써가지고 그냥 해. 이렇게 밝히면 모르겠는데 뭔가 우리나라에서 그 장인인 척 하는데 장인감 안함. 이러면서 자기 복제하는 거는 이건 정말 그냥 복제죠. 자기 복제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밝히지 않으면. 근데 그거를 안 밝히다가 나중에는 밝혀가지고 그거를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뭐랄까 좀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참 그 선생님께서 그 궤변을 늘어놨을 때 저건 정말 아니다.
저건 진짜 아니다. 난 저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작업해서 뭐 재미가 있을까 싶어요. 네. 물론 사람의 생각마다 다른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안 해도 되는 작업이 있고, 근데 개념이나 아니면은 전달하는 내용, 뭐 예를 들어서 수행하는 작업이다 하면은 자기가 진짜 수행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자들한테 작업을 전부 다 맡겨놓고 제자들 수행을 시켜놓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좀? 네, 그런 작업도 있어요. 물론 자기가 다 그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 조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화풍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대별로 그림이 바뀌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작가들 제가 최근에도 보여요. 자기가 안 그리는 작가들. 네. 그 작가는 그전에도 안 그렸고 지금도 안 그렸으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당당하고 그런 사람이면 그걸 좀 공개적으로 밝혔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는 헐리우드식으로 안 하고 뭔가 자기가 직접 뭔가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작업을 하는 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기가 안 하면은 자기가 안 한다고도 밝히면 되는데 아무튼 그거는 밝히지 않고 자기가 다 하는 척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복제를 하는 경우는 그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게 자기 복제다 아니다라는 거는 참 기준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작가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뭐 이렇게 급격하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 자기가 한 가지의 뭔가를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흔들리는 배에서 같이 흔들리면은 멀미가 안 나는데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멀미가 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비판이 나왔다. 근데 이 모든 게 이게 우리나라 미술씬의 문제인데 해외에서 인정받는다. 그러면은 이 자기 복제에 대해서 비판이고 뭐고 싸그리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성공하고 이랬던 작가들이 자기 복제를 하는 작가도 있고 자기 복제를 안 하는 작가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뭐 논란을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런 말 꺼내도 야, 뭔 개소리야?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스스로의 뭔가 이렇게 담론과 뭔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해외에서의 뭔가가 들어오면은 그냥 뭐 무의미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런 뭐 담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기 복제보다 더 중요한 좋은 작업을 좋은 유지하는 것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많이 보는데 비슷한 작업이라도 퀄리티가 다른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 이것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 보이겠지만 그리고 또 작가들도 의외로 퀄리티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도 꽤 있죠. 근데 저는 뭐 제가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결과물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도 좋은 퀄리티의 작업들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미술계에 있으면서 느낀 거예요. 같은 복제품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는 귀신같이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당시에 나온 좋은 작업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좋아합니다. 네, 아주 미묘한 차이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수가 저 사람 맨날 똑같은 것만 해. 근데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 그럴 때도 자기의 항상 자기 관리를 하고 외모도 유지하고 목청도 유지하고 그럼 정말 대단하잖아요.
야, 20대 때 정말 대단했어, 저 사람. 그런데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는 뭐 타고나는 것도 있고 가슴 아픈 거긴 하지만, 그 퀄리티, 좋은 퀄리티, 자기의 실력, 이런 것들을 긴 시간 동안 유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참 외적인 미술이니까 외적인 결과물이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자기 복제를 하냐, 안 하냐보다 이게 좋은 작업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작업이면은 그거는 어, 인정을 받는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좋은 작업은 뭔데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네. 예, 저도 이거 좀 검색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네요. 네. 좋은 작품이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좋은 의도와 좋은 작품은 별개.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이게 또 저도 검색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좋은 작품이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좀 어려우니까. 네. 좋은 작품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예술가의 자기 복제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철저하게 제 생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